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할 건데, 여기는 조금 어려울 거야. 내가 웬만하면 어렵다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너네한테 설명해 줄 때 강조하는 것만 좀 잘 신경 써주면 돼. 오케이? 자, 일단, 세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세 가지 상황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자, 예를 들어서, 원이, 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여기다가 내가 접선을 그리면은, 뭐, 기울기가, 이거 보이니, 근데? 너무 연하게 그리면, 뭐, 기울기가 2라고 쳐보자. 그럼 기울기가 2인 접선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요렇게 지나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웬만하면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나오는 접선은 두 가지가 나와. 오케이? 일단 이거 참고해야 돼. 기울기를 뭐 마이너스 1이든 2든 3이든 이렇게 정해주었을 때 접선은 웬만하면 두 개가 나와.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기울기를 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m이라고 줬다고 쳐보자. 그러면 어떤 직선 y는 mx 플러스 n, 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전체 자체를 좀 잘 봐줘야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요 원에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거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이때에 기울기가 주어졌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심이 0,0이 아니다? 그럼 못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어쨌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접선이라는 건 그렇잖아. 이 직선에서 얘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은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를 y를 넘겨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이 원까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까지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구해보면은,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0, 0, x, y 둘 다 0 넣으면 결국 남아있는 거는 절대값 m 요거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뭐랑 같다? 반지름 r이랑 똑같아야 된다. 그럼 양변에다가 내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한다고 하면은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n은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맞니?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된다? n 대신에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넣으면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내가 첫 번째 y는 mx 플러스 m 이거 자체를 설정하는 게 뭐냐면은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있어.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해봐. 그럼 기울기가 m인 건 알지만 얘가 y절편이 몇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요 원리를 통해서 n 대신에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넣으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됐니? 당연히 이 공식은 외워줘야 돼.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원에서만,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0,0일 때는, 중심이 예를 들어서 1,2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 공식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공식 외워주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예시 하나 해보면은,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얘랑 접하면서 기울기가 3이라고 쳐보자. 자, 그럼 얘 반지름 몇이니? 반지름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y는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3x 이렇게 써놓고 풀마 여기 r이 2니까 2 루트 m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해됐니? 요거는 내가 원리를 설명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너네가 여기 이 책에 있는 수학의 셈 책에 있는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원리를 알아야 돼. 그냥 공식만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상황은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였어.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기울기는 주지 않았지만 접점의 좌표를 준 거야. 접점. 얘가 어디서 만난다. 직선과 어디서 접한다. 어느 점에서 접한다라는 걸 준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그림처럼 자, 여기 접점을 P, X1, Y1 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을 원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원점이라고.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다가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접한다라는 거는 항상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만날 때 얘가 수직이어야 되거든? 이거는 너네 중3 때 했었어. 그 원과 직선 파트에서. 이 접선과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을 연결했을 때 두 직선은, 두 선은 어쨌든 수직으로 만나게 돼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원점이 0,0이고 이 점 P가 접점이 x1, y1으로 났잖아.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x1분의 y1. 요게 기울기가 될 거야. 이때 기울기가 뭐야? 이 노란 선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이 노란 선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야. 우리는 접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노란 선의 기울기랑 곱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마일이 나와야 돼. 왜? 수직인 조건이 그거였지?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그럼 얘랑 곱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일단 기울기는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오케이, 이 접선의 기울기 찾았어. 기울기 찾았어. 그리고 접점도 알아. 너네 직선의 방정식 세울 때 기울기 알고 어떤 한 점 지난다 라고 하면은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었지. 그 상황인 거야 지금. 기울기도 내가 구했고 그 다음에 접점도 아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자, y는, 자, 기울기가 y1분의 x1 마이너스 y1분의 x1 요게 기울기고 얘가 어디를 지난다? x1, y1을 지난다. 그럼 x 마이너스 x1 여기하고 플러스 y1 이렇게 되지. 이해되지? 원래는 이거 플러스 y1이 여기 있어서 y 마이너스 y1이었던 건 내가 알려줬지? 근데 그냥 이항해서 쓴 것 뿐이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뭔 짓을 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y1을 곱해볼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y1, y는 마이너스 x1에 마이너스 x1에 x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얘네를 다 분배 법칙해서 풀어주면은, 전개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 x1x를 좌변으로 넘겨주면은 x1x 더하기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렇게 되거든. 자, 근데 이 x1과 y1이 다시 뭔지 한번 봐봐. x1과 y1은 접점이야. 접점이라는 건 이 접선, 직선도 이 점을 지나지만 뭐도 이 점을 지나? 원도 이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요런 상황이잖아. 근데 이 원이 어딜 지난다? x1, y1을 지난다고. 그러면 어떤 함수에서 어떤 점을 지난다고 하면은 얘를 대입하더라도 성립했잖아. 그지? 그럼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을 넣으면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뭐랑 똑같다? r제곱이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r제곱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x1x 더하기 y1 y가 r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게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근데 이게 문자로 이렇게 돼 있으면 너네가 저걸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밑에 예시 한번 해보면은, 근데 이거는 공식만 외우면 되게 쉬워.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0,0일 때 쓰는 거야, 이 공식은. 근데 얘는
첫 번째 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그 공식은 정말 딱 0,0이 중심일 때만 쓸 수 있는데 얘는 이따 뒤에 넘어가 보면은 0,0이 아니더라도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거는 이따 한번 해볼 거야. 자, 어쨌든 0,0이고 반지름이 5인 1이 이렇게 있고 얘가 마이너스 3,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얘가 x1이고 얘가 y1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돼. x1 마삼 x 더하기 y1 y니까 4와 2는 r제곱 25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해됐니? 여기서 결국 x1과 y1이 의미하는 건 뭐다? 접점의 좌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디를 지울까? 여기 지울게. 우리가 지금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런 상황이잖아. 근데 얘의 접점이 지금 x1, y1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고 이렇게 외우면 쉬울 거야. 자, x제곱이라는 건 x에다가 x를 곱한 거야. 그리고 여기는 y 곱하기 y 이렇게 된 거겠지. 이 x, y 하나를 x1, y1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된다. 이름이. 자, 그 다음에 요 셈 보충에 있는 거는 이건 뭐 사실 당연한 소리라. 자, 중심이 0,0이고 중심이 0,0이고 얘가 만약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그럼 x축은 얘잖아. x축에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랑 요게 될 거야. 그치? 자, 근데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r,0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r,0이 되는 거고 여기는 0,r이 되는 거고 여기는 0,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y는 마이너스 r이 되는 거고 얘는 y는 r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추가로 자, y축과 평행한 접선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얘네들은 각각 어떻게 되냐? 그럼 얘는 x는 r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는 마이너스 r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셈 특강에 보면은 아까 나왔던 공식에서 중심이 0,0이 아닐 때는 어떻게 쓰는지가 나와 있어. 그거는 꼭 봐야 돼. 자, 아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접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할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됐냐?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됐었어. 그지? 자, 이번에는 중심이 0,0이 아니야. 어떻게 돼 있냐면 중심이 a, b야. 자, 이 원인데 접점의 좌표가 x1, y1이래. 자, 이때는 공식 어떻게 적용되냐? 아까 내가 마지막에 설명했던 것 중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냐? x제곱이라는 건 x 곱하기 x야. 그치? y제곱은 y 곱하기 y고. 근데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이 접점의 좌표로 대체하면 된다고 했었어. 얘도 마찬가지야. 얘 x-a를 두 번 곱한 거란 말이야. 얘는 y-b를 두 번 곱한 거야. 그치? 여기서 얘가 접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xy 대신에 x1, y1으로만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x1-a에 x-a 플러스 y1-b에 y-b 얘가 r제곱이다. 이것도 뭐 식이 이렇게 복잡해서 그렇지 예시로 생각하면 되게 쉬워.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0 이런 원이 있는데
얘가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대. 자, 그럼 어떻게 하자? 일단 x 좌표 여기다가 1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니? 아니, 천천히 할까? 그래, 천천히 하자. 얘를 두 개로 한번 쪼개보자. 자, 이렇게 쪼갤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가 접점의 좌표가 1,2라고 했으니까 x 하나를 1, 여기다가 2 이렇게 넣어보자는 거야. 그럼 여기 1 넣으면 여기는 3 되니까 3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 2 넣으면 얘는 1 되니까 y 마이너스 1 이거 하나만 나오고, 이게 10 이렇게 세우면 된다.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은 3x 플러스 y 플러스 5가 10 이렇게 되니까 넘기면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5가 0.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네. 뭐 이거 큰 차이 없지? 이거 충분히 외울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끝판왕.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얘가 이제 참 골 때리는 애야. 너네를 엄청나게 괴롭힐 애야. 사실 여태 한 두 개는 뭐 쉬웠지. 얼마나 편해. 공식도 주고, 그치? 근데 얘는 공식이 없어. 그래서 너네가 이 원리 자체를 알아야 돼. 얘는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할 수가 없을 거야. 자, 상황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원이 있어. 근데 이 원밖에 한 점에서 얘한테 접선을 이렇게 긋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접선이 생길 수가 있거든. 접선이 두 개가 나올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 접선을 어떻게 구하냐? 요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일단 여기 이 원밖에 한 점의 좌표를 a, b 이렇게 놓을 거다. 이거는 참고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접점의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리고 둘 다 쓸 줄 알아야 돼. 오케이? 둘 다 너네가 들어보고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첫 번째는 먼저 접점의 좌표를 한번 이용해 볼 거야. 자, 이 점을 x1, y1이라고 해볼 거야. 우리 방금 했던 거에서 접점의 좌표 x1, y1 이렇게 놨었지? 얘도 마찬가지로 접점의 좌표를 x1, y1 이렇게 놓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 얘도 근데 중심 0,0으로 놓은 건가? 아, 중심 0,0으로 놨네, 얘도. 자, 여기 중심은 0,0이야. 똑같이.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중심이 0,0이면서 접점이 x1, y1이야? 그럼 접점의 좌표를 주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있었다고. 그치? 그게 뭐였냐? x1, x 더하기 y1, y가 r제곱. 요거를 알고 있었어. 그치? 접점의 좌표를 주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얘는 이렇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접점의 좌표는 우린 몰라, 지금. 그냥 접점의 좌표를 임의로 x1, y1을 쓴 거야. 아까 이전 상황에서는 어때? 접점의 좌표를 문제에서 주었다고. 그래서 대입만 하면 끝이야.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접점의 좌표를 준 게 아니라 원밖에 한 점을 준 거야.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는 우린 모르는 상황이고 임의로 x1, y1을 준 것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 지금 둘 다 모르는 상황이야. x1, y1, xy 다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이 직선이 어딜 지나야 돼? a, b를 지나야 돼. 그러니까 얘가 a, b를 지난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점을 지난다 하면 대입하라고 했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x1, y1에 대입하는 게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x1, y1은 접점의 좌표야. 접점의 좌표가 변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얘는 xy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 ax1 더하기 by1 얘가 r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니? 오케이? 그러면 x1과 y1을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x1과 y1에 관련된 어떤 하나의 식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잠깐만. 여기서 이 접점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원 위의 점이기도 하지. 그래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 요 두 개를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겠지? 한번 대입을 해보자. 실제로 예시를 갖다가 예시가 뭐 없나? 2,1 오케이. 자, 요런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이 2,1이래. 자, 여기서 한번 접선의 방정식 구해볼 거야. 자,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접점의 좌표는 우리가 몰라. 그럼 접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가정을 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x1x 더하기 y1, y는 1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근데 얘가 어딜 지난다? 2,1을 지나야 한다. 이 접선이 2,1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 그럼 이 1 넣으면은 이 x1 더하기 y1은 1 이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접점이라는 거는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x1, y1을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해야겠지.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할 거야. 어떻게 연립을 하냐? 요거를 우변으로 넘기면은 y1은 마이너스 2x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거를 이제 어디다가 넣어?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대입법으로. 오케이? 그러면 x1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1 더하기 1의 제곱 얘가 1이다. 자, 그럼 얘 전개해서 다 그냥 한 번에 더하면은 5x1 제곱 마이너스 4x1 플러스 1은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1을 넘겨주면은 결국 5x1 제곱 마이너스 4x1은 0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x1을 묶어주면은 x1에 5x1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x1은 0 또는 x1은 5분의 4 이렇게 될 거야. 됐니?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뭘 안 거냐면 그 접점의 x좌표를 안 거야. 내가 지금 여기다가 x1, y1 이렇게 찍어놨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접선이 두 개가 생길 거라고. 그러면 접점도 두 개가 나올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그때 x좌표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5분의 4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그럼 x1 나왔으니까 y1도 한번 구해보자고. 자, 아까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요 놈이 있었어. x1에다가 0 집어넣으면 y1은 뭐가 돼? 자, 그냥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는 게 낫겠다. 왜냐면 여기서 넣으면은 y1이 풀마일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직선에다 넣자. x1 0 집어넣으면 y1이 1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x1에다가 5분의 4 집어넣으면 여기 5분의 4 집어넣으면 5분의 8에다가 뭘 더해야 1이 되냐?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이해됐니? 그러면 접점의 좌표 알았지 이제? 아, 접점의 좌표가 두 개네. 0,1이랑 하나는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접점의 좌표가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지.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오케이? 자, x1에다가 0, y1에다가 1 넣으면은 y는 1, 2라는 접선이 하나가 나오네. y는 1. x1에다가 0, y1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치? 그 다음에 x1에다가 5분의 4, y1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3 넣으면은 5분의 4x 마이너스 5분의 3y는 1 이런 것도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가 있다. 만약에 나는 분수 있는 거 꼴 보기 싫다 그럼 양변에다 그냥 5 곱해서 잘 정리해서 써주면 돼. 이해됐니? 자, 요약 정리 한번 하면은 원밖에 한 점을 주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을 내가 지금 설명해 준 거야.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자?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이 x1, y1을 모르지만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우리 방금 이전에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x1, x 더하기 y는 y는 r제곱 이렇게 세워놓고 이 접선이 어딜 지나야 된다? a, B를 지나야 된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은 ax1 더하기 by1은 r제곱 요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접점이라는 건 원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을 넣는다. 그리고 이 둘을 연립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요거였고
이해되니? 근데 난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법이 더 쉽다고 생각하긴 해. 근데 어쨌든 둘 다 쓸 줄 알아야 되고, 두 개 중에서 너네가 쉽다고 생각하는 거를, 아이씨, 이건 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쉽다고 생각하는 거를 쓰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이씨, 예쁜 원 다 망가뜨렸네. 자, 이번에는 기울기를 이용한 방법을 할 거야. 자,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건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세팅을 해서 푸는 방법이었고, 이번에는 기울기를 이용한 방법이야. 자, 기울기를, 내가 이 접선들의 기울기는 몇인지 몰라. 근데 이걸 그냥 m이라고 놓겠다는 거야. m. 그러면은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은 뭐 y는 mx 플러스 n,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놓자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어차피 이거 그거잖아. 잠시만. 0,0이니까 어차피 그거를 써도 되겠지. 자, 어쨌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설정을 하고, 이 직선이 두 개가 나오니까 당연히 기울기도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여기서 m 값은 두 개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얘 넘기면은, 자, 요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접선이라는 거는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그 거리가 뭐랑 같아야 된다? 반지름이랑 같아야 된다. 그게 포인트인 거야. 자, 그래서 얘가 0,0까지의 거리가 뭐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겠지? 했을 때 절대값 n 얘가 나오는데 이게 r이랑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했던 것처럼 얘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얘가 0,0이 아닐 수도 있잖아. 중심이 0,0이 아닐 때 어떻게 쓸지 한번 해보자고. 자, 아까 했던 예시로 그대로 가자. 이 원이 x제곱 더하기 그냥 일단 0,0 해볼게. 자, 얘가 원밖에 한 점이 2,1이다 라고 해볼 거야. 2,1. 자, 그러면은 직선을 요걸로 놓을 수 있다며. 아까 0,0이고 얘랑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할 때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며. 그치? 그러면은 얘를 일반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됐니? 자,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자. 미안 다시 할게. 얘가 기울기가 m이라고 할 때 2,1을 반드시 지나야 되지. 여기 훨씬 쉽겠다. 기울기가 m인데 얘가 2,1을 반드시 지나야 돼. 이렇게 놓는 게 훨씬 편하겠네. 오케이? 근데 아까 거랑 해보면 결과는 똑같을 거야. R에다가 1 넣고 m에다가 m 그대로 두면은. 자,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 기울기가 m이면서 2,1을 반드시 지난다. 자, 그럼 여기서 mx 마이너스 y 넘긴 거고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뭐가 돼야 하냐? 반지름 1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점과 직선상의 거리 공식 써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0 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얘가 r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r이 1이지? 얘 1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분수인데 1이 나왔다는 건 분모 문자가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뭐랑 같아야 되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양변은 어차피 절대값도 있고 루트도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양변을 둘 다 제곱해버려. 그러면은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은 3m제곱 마이너스 4m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m으로 묶어주면은 3m 마이너스 4가 0이다. 그럼 기울기가 0이거나 기울기가 3분의 4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0일 때 m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 싹 다 날아가니까 y는 1 하나가 바로 나오지. y는 1 여기서 y는 1 하나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m에다가 3분의 4를 넣으면은 y는 3분의 4에 x-2 플러스 1 이거 전개하면은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8에 1 더하면은 3분의 5 요렇게 되겠네. 이거 두 개 아까 이거랑 이거 우리가 아까 구한 거랑 값이 똑같지? 결과가 똑같은 직선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이건 어차피 이따 예시로 한 번씩 더 풀어줄 거긴 하거든? 이따 예시 할 때 다시 한번 봐보자. 어쨌든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거야. 기울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울기를 여기서 접점을 우리가 모르지만 x1, y1으로 놨던 것처럼 얘도 기울기를 우리가 모르지만 m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기울기가 m인데 a, b를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시로 하면 2,2를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y는 m에 x-2 플러스 1 이렇게 세팅을 하자는 거지. 그리고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같다라는 걸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양변을 제곱해서 풀어주면은 m값이 두 개가 나오더라. 얘네가 기울기니까 여기다가 하나 0, 하나 3분의 4 넣으면은 두 개의 직선이 나오겠지. 이게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오늘이면 원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도형의 이동을 할 거야. 도형의 이동은 생각보다 쉬울 건데 도형의 이동만 보면 쉬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까지 배우는 원의 방정식에다가 도형의 이동을 섞어서 내버려. 아마 그게 너네한테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거야. 일단 요거는 뭐 되게 쉬운 내용인데 접선의 성질, 요거는 아까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줬지만 접선이라는 거는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접점을 지나는 요 반지름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접선은 항상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나게 되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그 길이를 구하라고 할 거야. 원밖에 한 점에서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접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길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차피 이 점은 좌표를 줄 거라고. 그치? 그리고 원의 방정식 당연히 주겠지. 그럼 이 중심의 좌표를 너네가 알게 되겠지. 그치? 자, 여기를 뭐 만약에 아니야. 여튼 중심의 좌표를 알게 되겠지. 그럼 이 중심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뭘 한다? 여기 어차피 반지름이잖아. 그리고 얘네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 이해되니?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 이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런 거야. 얘가 4,-1이고 얘 원의 중심 1,3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니? 1,3과 4,-1 사이의 거리. 5가 되겠지? 그치? 여기는 5야. 반지름은 몇이야? 2. 자,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여기가 루트 21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접선의 길이. 이해가 돼? 자, 일단 지금 7시 1분이니까 10분 쉬었다, 10분 15분 정도 쉬었다가 문제 풀자. 네. 그 예지 문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 공통접선이라는 내용 혹시 보이니? 이전에? 예지 이전에?
요거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요거는 사실 너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은 아니라서 그래도 알아두면 좋으니까.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얘네의 접선이 공통으로 어이씨 미안.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공통으로 접한다. 이런 걸 공통 접선이라 그래. 근데 이렇게 안쪽으로 접하는 접선도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 있지. 이런 거를 안쪽으로 접하는 걸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하는 거를 공통 외접선이라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공통 외접선부터 먼저 할까? 공통 외접선. 자, 일단 여기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준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선. 잠깐만. 얘는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아이씨, 그림을 너무 못 그렸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그림을 너무 못생기게 그렸는데? 다시 그릴게. 너무 아니긴 하다. 아니, 차라리 여기 잘 그려놨으니까 이걸로 보자. 네. 근데 원은 진짜 못 그리겠다. 자, 여기 보면은 왼쪽 원이 좀 더 크지? 큰 반지름을 뭐 라지 R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생각해볼게. 자, 그럼 여기다가 바깥쪽으로 접하는 공통 외접선 이렇게 내가 흰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이렇게 긋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요렇게도 수직, 요렇게도 수직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약간 사다리꼴 형태, 그러니까 사다리꼴 형태가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작은 원의 중심에서 여기서 얘랑 평행하게끔 이렇게 선을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스몰 R이라고 했고 얘는 라지 R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접선의 길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요 D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을 테니까. D도 구할 수 있을 거고 반지름도 둘 다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뭘 구할 수 있냐면 요 길이, 요 왼쪽 조그만 부분, 여기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게 여기 길이잖아. 그래서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 요거의 제곱에다가 반대로 써야겠네. 여기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쓴다고 생각하면 돼. D 제곱에서 빼기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왜 이래? 미쳤나봐.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의 제곱,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는 게 접선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요 그림 보면 이해되니? 자, 그리고 내접선을 보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내접선, 여기 내가 흰색으로 표시한 부분, 여기가 내접선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조그만 반지름 스몰 R, 여기가 큰 반지름 라지 R, 이렇게 놓자는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봐. 요거를 이렇게 옮긴다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라지 R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내가 노란색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원의 중심을 연결한 중심 거리 D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어떤 삼각형이 또 보여?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AB가 어떻게 되냐? 루트 D 제곱에서 얘는 이번엔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의 제곱을 뺀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의 제곱을 빼면은 얘의 제곱이 나온다. 근데 이 길이가 결국 뭐랑 똑같다? 내접선의 길이랑 똑같다. 이해됐니?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예제 6번 넘어가면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요 원에 접하면서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얘랑 평행하대. 평행하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지. 아,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1, 그리고 중심 0,0. 그러면 우리 아까 첫 번째로 했던 상황인 거지. 그럼 어떻게 썼냐?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썼단 말이지. 자, 그러면 m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y는 마이너스 2x 풀마 루트 5 이렇게 되겠네. 그치? y는 마이너스 2x 풀마 루트 5 이렇게 주면 돼. 그 다음에 7번.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 여기 위의 점 a, 3. 위의 점인지 바깥의 점인지 정확하게 봐야 돼. 자, 여기 위의 점 a,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2x 플러스 by는 13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래. 자, 일단 요 위의 점이기 때문에 요거 생각하면 되겠네.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요거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원 위에 이 점이 있다는 거는 얘 xy 대신에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x 대신에 a, y 대신에 3 집어넣으면은 a제곱 더하기 9가 13이 될 거다. 자, 그러면 a제곱은 4가 나오기 때문에 a는 풀마 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2,3일 때랑 마이너스 2,3일 때 한번 둘 다 해볼 거야. 자, 만약에 a가 2라고 하면은 2x 더하기 3y는 13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y는 13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근데 요거는 말이 안 되겠다. 왜냐면 얘가 2x 어쩌고는 13인데 얘는 마이너스 2x는 13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는 탈락이야. 그래서 얘가 맞다. 그래서 a는 2가 될 것이고 b는 이때 3이 된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5가 된다. 자, 두 직선 x 더하기 y는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 자,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난데 대놓고 뭐 연립하라는 거지. 자, 연립해주면은 마이너스 y는 미안 3이지? 마이너스 1로 봤네. 여기가 3 이렇게 되니까 y가 마이너스 3이고 y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x는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얘 교점이 두 직선의 교점이 4,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자, 근데 이 점을 지나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원 있잖아. 문제에서 말한 이 원. 이 원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어때? 성립하니? 성립하지. 얘 무슨 점이야? 접점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점을 지나고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는 접점의 좌표가 4, 마이너스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4x 마이너스 3y는 25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예제 8번. 자, 얘 위에 점 5,1이래. 그럼 접점을 좌표를 준 거네. 근데 단지 문제는 뭐야? 중심이 0,0이 아니야. 근데 우리 이거 아까 했었지? 자, 어떻게 해라? 얘를 그냥 두 개로 쪼개라. x-3의 제곱이라는 거는 얘네 둘이 곱한 거니까 쪼개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뭔지 타라고?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 요거 하나만 바꾸자는 거야. 그리고 x1 5, y1 1 대입하면은 2에 x-3 더하기 2에 y 플러스 1은 8이다. 자, 그러면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겠지. 그 다음에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2는 0. 양변에 1로 나누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된다. 뭐 표준형으로 나타내겠다고 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1.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상황은 어차피 너네가 공식만 외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서 큰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보통 변별력 있는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이렇게 원밖에 한 점을 줬을 때, 이 문제처럼 원밖에 한 점을 줬을 때 나온다. 변별력. 자, 1,-3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여기에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나 이거 두 가지 다 해볼 거야. 두 가지 방법 다 해볼 거야.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었냐? 접점의 좌표를 세팅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푸는 거였어. 자, 첫 번째는 접점의 좌표를 x1, y1 이렇게 놓을 거야.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 그럼 접점의 좌표가 x1, y1이니까 x1, x 더하기 y1, y는 얘가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얘가 어딜 지난다? 1,-3을 지난다. 자, 그럼 대입해보면은 x1-3y1은 5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접점은 어디 위의 점이다? 원 위의 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을 집어넣으면은 x1제곱 더하기 y1제곱은 5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3y1을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x가 3y1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x1은 어디다? x1. 자, 이 3y1 플러스 5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3y1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쭉 전개해보면은 10y1의 제곱 더하기 30y1. 그 다음에 여기서 25 나오는데 5 넘기면은 마이너스 5 될 테니까 플러스 20은 0. 자, 그리고 얘를 10으로 나눠주면은 y1의 제곱 더하기 3y1 더하기 2가 0 이렇게 될 거고 y1 플러스 1 하고 y1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서 y1이 마이너스 1 또는 y1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자, 우리 뭘 안 거야? 접점의 y좌표를 구한 거야. 그럼 x좌표도 당연히 구해야겠지. 자, 그럼 x1 얘 어떻게 될까? 대입하면은 2가 되겠네. 그치? 자, 여기는 x1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제 x1, y1 구했으니까 넣어보면은 이 x-y는 5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넣으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는 5 이렇게 하나 나오겠네. 이걸 둘 다 일반형 형태로 바꿔준다고 하면은 얘는 2x-y-5는 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다 우변으로 넘기면 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될 거다. 이해되니? 넘기면 안 되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다. 접점을 이용한 방법. 오케이? 됐지? 이제 기울기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 거야. 이거 왜 줬어? 자, 이번에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기울기가 m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은 기울기가 m이면서 얘가 1,-3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 그럼 y는 m의 x-1, -3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요거 전개해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될 거고 얘 넘긴다고 하면은 mx, -y, -m, -3은 0 이렇게 되겠다. 자, 그리고 이 점, 그러니까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겠지. 자, 그러면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 0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요게 나올 거고 이게 루트 5랑 같아야 된다. 됐니? 자,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얘를 곱한다고 생각하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얘는 루트 5m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양변에다가 얘 곱한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은 자, 얘는 5m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넘기면은 이렇게 나오겠네. 아니? 양변 2로 나누면은 2m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 자, 그럼 인수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m-2에 2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다. 됐어?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2를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y는 2에 x-1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테니까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얘 일반형으로 만들면 아까랑 똑같은 거 하나 나오지. 자,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보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x 한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된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형으로 나타내면 아까 거랑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아까 했던 게 접점의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 이게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다 한번 해봐. 밑에 유제 문제 풀 때 한번 두 개 다 해봐. 둘 다 할 줄 알아야지. 자, 마지막 문제네. 자, 원바퀴 한 점 마이너스 2,3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플러스 6은 0. 여기에 그 접선의 한 접점을 t라고 할 때 pt의 비례를 구해라.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이야.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려보면은 여기에 원바퀴 한 점 p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3이다. 자, 그래서 여기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이 점이 t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고 우린 뭘 하면 된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주면 된다. 자, 근데 여기 원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어떻게 되지?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이 길이 어떻게 되니? 이 길이 뭐 날아다녀? 왜 하늘 보고 있어? 이 길이 뭐야? 그치, 루트 41이 되겠지? 자신감을 가져. 잘하면서 왜 그래? 자, 그럼 이게 반지름은 몇이야? 7? 루트 7. 루트 7? 그래? 왜? 반지름이 4라고? 제곱이 4니까? 반지름은 2가 되겠지? 이거 하는 거 다시 알려줘야 돼? 얘 2분의 1 한 다음에 제곱하면 9. 2분의 1을 해서 제곱하면은 1.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처리해서 4. 근데 이게 R제곱이랑 똑같다 했어. 조심해야 돼. R 아니야.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 제곱이랑 똑같다. 자,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41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루트 37 이렇게 되겠네. 이해했니?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숙제는 A 단계까지 해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레벨업까지 이렇게 해오면 될 것 같아.